자, 일단 시작은 중국 최초의 나라가 어디냐면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보통 하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가 하나라가 있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전설 속의 나라야. 야, 벌써 드립치지 마. 하은주 왜 나와? 아직 아니거든. 아직 아니에요. 하나라인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나라야. 모르는 나라인데 요 하나라 그러면 우리들이 아는 시기는 딱 그거밖에 없죠. 요순시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흔히 뭐 전설 속의 시대라고 하는 요순 있잖아요. 요순 뭐 그래 뭐 사망 오제 뭐 나오는 요순 시대가 요 하나라의 시대인데 이때는 왕이 A가 있고 B가 있으면 A에서 B로 자식한테 세습을 주는 게 아니라 A에서 C로 세습을 주는 게 아니라 가장 덕망 높은 사람한테 왕위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줬다 그래. 자기 나라에서 가장 덕이 높은 사람을 왕으로 삼아주고 자기는 내려가지고 또 덕망 높은 사람을 왕을 주고 자 이렇게 왕을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줬다. 덕망 있는 인물한테 죄의를 물려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혹시? 이야 야 이거 아시는 분들 계시다. 진짜 대단하다. 와 이거 어떻게 알아? 석시딩 유? 볼 때마다 대단한데 이게 집단 지식이라는 게 야 이걸 선양이라 그래요. 석시딩 유파도 아니고 석시딩 유파도 아니고 와 왕위를 선양하다 들어보셨어요? 존경합니다 형님들. 왕위를 선양하다라는 게 덕망 있는 인물한테 그냥 왕을 물려주는 거를 선양이라 그래요. 선양. 요즘은 다 세습하잖아. 근데 옛날 중국에서는 선양을 했어요. 요순시대 때는. 우리가 아는 거는 주로 이분을 알죠. 하나라에 대해서는 아는 게 거의 없는데 이게 있어요. 이분 아십니까? 말희라고? 중국 뭐 4대 요녀 그러면 나오죠. 마리텔 아니거든. 마리텔. 그림은 믿지 마세요. 거의 5,000년 전 분이니까 그림은 믿지 마시고 4대 뭐 나라를 망하게 한 요녀 그러면 나오는 게 말입니다. 근데 이건 워낙 옛날 얘기니까 무슨 뭐 비단 찢는 소리를 좋아해서 비단을 맨날 찢었다는 둥 뭐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이 줄줄줄줄 달기 말이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때 시대에 가서 우리가 아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뭘까? 이거죠. 교과서에서 배운 거. 기억나십니까? 전설 속에만 있던 이런 뭐 갑골 문자가 있었는데 이게 거북이 등짝에 썼다는 거잖아요. 거북이 등짝인지 배인지에다가 글을 썼는데 이게 은허라는 데에서 막 나와서 거기를 파고 보니까 전설 속의 은나라라는 요 터전이다. 그게 그 은어다. 은나라 전설 속에 있다. 우리로 치면은 뭐가 있을까? 우리나라 전설 속에 고조선 뭐 이전의 나라가 기록에만 있고 실제로 몰랐는데 은어라는 데서 실제로 발견이 됐다. 이거 옛날에 교과서에서 기억나시죠? 그게 은어입니다. 은어. 그게 은어가 어디냐면은 요렇게 생겼는데 여기입니다. 여기. 자기네들의 중국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는 자 그 은어가 여기인데 자 이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죠. 당시에 은나라가 이랬어요. 은나라가 이래다가 알까지죠 말이라는 뭐 중국의 4대 요녀 어쩌고 하는 분 때문에 은나라를 싹 말아드시고 주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기록에 나오는 주나라죠. 주나라에서는 역시 주나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딸기가 아니라 달기 누님이 등장하죠. 달기 누님. 우리 달기 누님이 4대 요녀에서 또 등장을 하시는데 자 달기 누님이 워낙에 그 약간 세디스트셔서 요거를 했다 그럽니다. 요거를 기억이 나십니까? 자기 맘에 안 드는 대신이 직언을 하거나 그러면은 빨갛게 달가오른 구리의 기름을 바른 다음에 요 위를 걸어가는 형벌을 했다 그래. 이 형벌의 이름이 뭘까? 온돌? 야 온돌 좀 이상하잖아 온돌. 야 정답 있어. 정답 나왔어. 철판? 오징어? 아니거든. 야 이것도 아시는구나. 진짜 대단하다. 탭댄스? 포락지형이라 그래요. 온돌 이게 어떻게 온돌이야? 포락지형. 포락의 형이라 그래서 뜨겁게 달군 쇠로 살을 지지는 그 위를 걸어가게 하고 이 죄인이 걸어가다가 떨어지면은 그렇게 웃었다 그래요. 또 여기서 나온 게 당연히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주지웅님이죠. 술을 뭐 받아놓고 고기를 주렁주렁 매걸린 다음에 그렇게 놀았다. 아 은나라 때구나. 이게 은나라. 죄송합니다. 나랑 헷갈려. 주나라가 아니라 은나라 때죠. 이래서 망했는데 신하들이 얘기하죠. 이 달기를 보고 은나라, 저 주나라라 그랬어요. 은나라 때. 옛날엔 이렇게 말이 때문에 망했는데 너희 그러면 또 망한다. 요런 단어도 있습니다. 요거 그냥 넘어갈게요. 은감불원이라고. 하여튼 주나라가 설립이 됩니다. 주나라에 들어갑시다. 주나라에 들어가면은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야 근데 옛날에는 딱 요녀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 중국 최고의 미녀라고 뽑으면 아직도 중국인들이 많이 뽑는 분이 있어요. 이분 아십니까? 이분? 들어봤어요? 포사. 중국 역사상 최고의 미녀를 뽑아라 그러면은 한 3손가락 안엔 들어가죠. 포사라 그래요. 포사. 포청천 아니고. 이분도 일화가 똑같죠. 뭐 비단 찢는 소리를 좋아해서 비단을 찢었다. 그다음에 뭐 봉화를 올리는데 실수로 봉화를 올리니까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는 걸 보고 너무
방긋 웃었다. 그렇게 안 웃었다며 어머머머 쟤네 삽질하냐고 웃으니까 봉화를 재미로 날마다 올렸다가 실제 뭐 묘랑캐가 쳐들어왔을 때 봉화를 올렸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해서 동양판 양치기 소년이잖아요. 동양판 양치기 소년을 해서 뭐 그래서 결국 나라가 골로 갔다라는 그런 믿거나 말거나 썰이 있는 자 이 포사 누나 계시는데 자, 여기서부터가 재밌죠. 주나라가 골로 갑니다. 주나라가 골로 가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 은나라가 가고 주나라가 간 다음에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시대죠. 춘추 전국시대가 열립니다. 요렇게 보면은 춘추 요 동그란 게 춘추 5패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모난 게 이제 전국 칠웅이라고 춘추 시대 전국 시대 이렇게 넘어가. 자 이렇게 넘어가는데 딱 보자마자 이걸 보자마자 뭐가 떠오릅니까? 이걸 보자마자 정말 많은 게 떠오르는 시대죠. 이 시기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드립을 칠 수 있는 시대인데 요거와 요게 보면 그쵸 오나라와 월나라가 붙어있는 꼴이 왜 5월 동주인지는 보자마자 알 수 있겠지. 왜 5월 동주인지는 나라 위치만 봐도 야 여기 있잖아. 이 나라가 사이가 좋겠니? 붙어있으면 사이가 안 좋아요. 지금 여기 이렇게 돼있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으면은 한 4,000년이 지난 우리가 아직까지도 얘기하는 5월 동주 서로 엄청나게 안 좋은 오나라 사람 월나라 사람이 배를 같이 탔어.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서 배를 같이 탔기 때문에 서로 미워해도 협력을 해야 된다. 5월 동주라 그러잖아요. 딱 나라 위치만 봐도 오나라가 여기고 월나라가 여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유명한 고사가. 왜냐? 둘이 엄청 싸웠거든. 터지게 싸웠거든. 오나라가 월나라를 쳐들어가요. 쳐들어가서 뭘 하려고 그러다가 오나라 왕이 죽죠. 그러니까 월나라가 다시 여기서 야 정답을 얘기하기도 전에 나오면 어떡해. 잠깐만 기다려봐 얘들아. 너 뭐 역사학과 아닌 니들? 잠깐만. 동상이몽은 뭐야? 잠깐만. 야 역사학과 나오신 분이 이렇게 많나? 아직 얘기 안 했는데? 드립을 치려고 그랬는데 야 뭐 얘기하기도 전에 뭐 얘기하면 어떡해. 와인상 대화지상. 아니 여기 서로 치다가 얘가 지니까 누워서 복수를 꿈꿨다. 또 지니까 진대로 쓸개를 하면서 복수를 꿈꿨다 해서 서로 복수를 꿈꿨다는 게 와싱상담이잖아요. 좋아 오나라 월나라는 그걸로 하고 자 하나 올라가 봅시다. 위에 있는 나라가 제 나라예요. 제 나라는 위치만 딱 봐도 힘이 좀 세게 생겼죠. 이 나라가 힘이 좀 센데 이 나라에는 워낙에 사자성어가 많은데 가장 유명한 사자성어도 워낙 많어. 한 10대 개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우리가 흔히 친구 사이라 그러면 친구 와 정말 우리끼리 너무 친해. 얘는 정말 나의 뭐야 라고 얘기하는 사이가 있습니다. 왜냐면 제 나라의 재상이었던 이거 이름을 얘기하면 아니까 야 벌써 답이 나오고 있어. 수호지교는 뭐냐? 고민상담. 와 그쵸. 야 제자백가? 아 벌써 정답이 나오셨는데 중마고 아니거든. 중마고. 아 진짜 대단하다. 뭐 드립을 칠 게 없네. 이 관죽이라는 분이 재상이 됐는데 옛날 자기 친구가 자기를 그렇게 알아줬다. 그래서 나를 낳은 거는 생하자 부모지만 나를 알아준 거는 포수가다. 그래서 지하자 포수가야. 이걸 뭐라 그래요? 중마고. 유유상종. 야 유유상종. 야 괜찮다. 유유상종. 어디서 비슷한 거는 잘 나오네. 이걸 관포지교라 그러죠. 관포지교. 유유상종은 뜻은 거의 비슷하네. 끼리끼리 보인다. 도원결이. 이걸 관포지교라 그러더라고. 자 그러면은 제 나라를 하나 했으니 위에 있는 이 연나라로 올라갑시다. 연나라는 딱 보면은 위치가 거시기예요. 연나라는 위치가 거시기한데 반포자이는 뭐냐? 아니거든. 그 볼 친구 아니거든. 연나라는 위치가 거시기한데 제 나라가 세잖아. 제 나라가 세요. 제 나라를 열심히 견제를 했어. 이 나라가 세니까 위치를 딱 봐도 열심히 견제를 하는데 갑자기 통수를 맞죠. 조나라가 연나라 뒤를 빡 때립니다. 빡 때리고 쳐들어오려니까 깜짝 놀랬지. 아니 이 힘도 없는 자식이 나를 쳐? 하지만 나는 여기다 군대를 다 보냈잖아. 그래서 지금 깜짝 놀랐어. 조나라가 나를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조나라에 사신을 보냅니다. 야 너가 나를 치면 안 돼. 빈집털이 아니고요. 너가 나를 치면 안 돼. 순망치한 아니거든. 순망치한. 너가 나를 치면 안 돼. 왜냐? 네가 나를 쳐들어오면은 너와 내가 싸워서 힘이 약해질 때 누가 너를 쳐? 진나라가 너를 쳐서 먹을 거야. 와 정답 나왔다. 진짜 대단하다. 폭탄들아. 진나라가 너를 먹을 거야 라는 드립을 칩니다. 연나라가 조나라의 사신을 보내서 너가 나랑 싸우면은 진나라가 우리 둘을 약해진 팀을 향해서 와서 먹을 거야. 빈집털이. 정답은 이미 나왔는데 야 어부질입니다. 어부질이. 우리 둘이 싸우면은 어부가 낼놈 가져갈 거야. 가져갈 거야. 전 솔직히 이걸 보면서 야 어부지리가 이렇게 오래된 사자성어라는 거를.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나라 조나라에는 아주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한 것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성어가 여기 나올 텐데 진나라가 힘이 셌어요. 조나라한테 자꾸 쳐들어오니까 조나라가 막고 있었는데 이 조나라에 엄청난 거의 지금까지 중국 역사상 가장 국가지보로 불리죠. 가장 비쌀 것 같은 보물이 조나라에 있었어요. 그 진나라가 그걸 보고 조나라한테 그걸 달라 그럽니다. 화씨지벽이라고 그러죠. 화씨지벽이라는 보물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저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거겠지?
대충 이렇게 생긴지 모르겠는데 이런 완벽한 옥이 여기 있었습니다. 조나라에. 그러니까 진나라가 사신을 보내서 성 15개랑 줄 테니까 그 보물을 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조나라 입장에서 보물 주기 싫은데 줘봐야 진이 힘이 세니까 성도 안 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 주긴 싫은데 안 주면 쳐들어온다라고 줘봐야 성을 못 올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 아래에 있는 모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모사가 가기 전에 그쵸 얘기를 해요. 왕한테 내가 저 보물을 가지고 반드시 조나라로 돌아오겠다. 완벽을 가지고, 완벽을 가지고 조나라로 돌아오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완벽귀조예요. 완벽귀조. 우리는 흔히 완벽귀조라고 안 하고 이걸 완벽이라고 그러죠. 완벽. 제가 완벽을 들고, 완벽하니까 완벽을 들고 진나라로 쫀쫀쫀쫀쫀쫀쫀 갑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 이걸 반드시 들고 뒤로 돌아오겠다고 진나라로 쫀쫀쫀쫀쫀 가는데, 문제는 진의 왕이 이거를 본 다음에 손에 딱 든 다음에 야 좋잖아, 좋은데 야 이거 좋아 하고 손에 딱 든 다음에 줄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사신이 물어봤지. 그럼 성 15개 준다며 우리 줄 거야? 그랬더니 이 진나라 왕이 줄 생각 없죠. 아니 그거 다시 생각해볼게. 그러니까 큰일 났지. 침을 떼고 있어.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신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 완벽한 줄 알았는데 흠이 있네. 여기 깨졌어. 잠깐만 제가 다시 볼게요. 잠깐만 줘봐요. 지금 헤라클레스가 했던 방법하고 똑같죠. 잠깐만 줘봐 형. 내가 잠깐만 보고 그 흠이 있는지 좀 볼게. 잠깐만 줘봐 해서 딱 봤습니다. 딱 받자마자 이걸로 자기 머리에 갖다 댄 다음에 나를 건드리면은 내가 여기 헤딩을 해서 이 벽을 부셔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진짜입니다 진짜. 이게 오게티잖아요. 오게티가 있다라고 구라를 친 다음에 이 완벽을 받아갖고 형 내 근처로 이걸 깨버릴 거야. 이거 벽에 던져 깨버릴 거야 얘기하니까 진나라 왕이 안 되는데 잠깐만. 그거 깨면 안 되는데 나 새끼 안 되나 이 새끼 할 때 확 부딪혀서 깨버릴 거야라고 협박을 하죠. 그래서 그 협박에 진나라 왕이 결국 못 이겨서 완벽을 들고 귀조를 합니다. 자해공갈을 시도해서 결국에 들고 오는데 성공을 해서 귀조를 하는데 성공했는데, 이때 오게티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한자로 뭐라 그랬을까? 구슬치기 아니고 이 완벽한 구슬에 오게티가 있다. 하자가 있다. 하자. 이 오게티가 그래서 보통 하자죠. 하자. 사람이 하자가 있네. 하자가 있네 그러면 좋아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완벽한 옥으로 봐주는 거니까. 완벽해야 하자가 있는 거죠. 완벽해야 하자가 있는 거기 때문에 누가 당신한테 하자가 있다 그러면 좋아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하자 드립을 치면서 이걸 받아서 들고 자해공갈을 한 다음에 그 보물을 들고 조나라로 오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게 완벽 기조인데, 이 완벽이 뭐 없어졌죠. 이걸로 뭐 진시황이 뭐 이런 옥새를 만들었네 어쩐네라는 썰은 있지만은 지금까지는 내려오지 않고 있죠. 이게 만약에 내려왔으면은 대단했을 텐데.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진나라입니다. 진나라에 가면은 진나라는 힘이 셌어요. 힘이 셌기 때문에 이 근처의 나라들이 진나라하고 티격태격을 많이 했어. 서로 티격태격을 많이 했는데 여기 제상형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사마위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마위강이라는 사람들이 워낙 이 수많은, 지금 여기 조그만 나라들은 표시 안 한 거니까 조그만 나라들이 엄청 많았어. 이 조그만 나라들하고 잘 대진을 합니다. 쥐락펴락을 잘해요. 그러니까 왕이 참 기특하게 여기서 왕이 선물을 줍니다. 선물을 주면서 이걸 받고 자네가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나 그랬더니 사마위강이 선물을 거부하면서 형 저 안 받아도 돼요. 제가 이렇게 많은 나라들과 우리 힘의 균형을 잘 맞춘 거는 무엇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 때문입니다. 이거 조금 어려워요. 주변에 있는 이 많은 나라들을 잘 대비를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평상시에도. 진라면 때문 아니고요. 야 정답 나왔어. 와, 그게 맞죠. 항상 대비를 해야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거한사이 사중유비하니까 유비무환이라는 말. 유비는 이게 없다가 아니라, 유비형이 그 환이 없다가 아니라, 지금 잠깐만, 대비가 돼 있어야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 이게 진나라에서 나왔어. 요 시기가 이 시기죠. 만화로 치면 이거 많이 보셨죠? 딱 이게 요때잖아요. 거대한 전투와 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만화 킹덤입니다. 킹덤의 시대인데, 그 다음에 킹덤의 시대가 끝나고 이거 지난번에 했던 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진시황의 시대와 항우 유방의 초안지의 시대가 지나고 삼국지의 시대가 오죠. 삼국지의 시대가 온 다음에 쭉쭉쭉 지나고,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실 분은 있겠지만 뭐가 옵니까? 삼국지의 결말은 사마염의 진나라죠. 이거 모르는 분들 많더라.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삼국지가 결국엔 사마씨가 애를 먹죠. 사마씨가 먹어서 사마염의 진나라가 잠깐 있었는데, 그리고 쭉쭉 지나갑니다. 뭐 수나라 뭐 쭉쭉 지나가다가 자, 오늘의 도착지인 송나라에 도착을 합니다. 송나라 뒤가 송금명으로 내려가잖아요. 요 송나라에 도착을 해요. 중간에 있는 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빼고. 왜 이때에 도착을 하냐?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때예요. 이게 송나라였어요. 원래 송나라가 이만했거든. 송나라가 이만했는데 중국 역사에서 정말
가장 치욕스러운, 우리로 따지면은 우리 여기 뭐야, 강화도 들어갔다가 무릎 꿇고 왕이 나와서 항복한 적 있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슬픈, 가장 치욕적인 걸 뽑으라 그러면은 중국도 똑같아요. 삼전도의 굴욕을 당했던 적 있죠. 중국도 송나라가 이만했는데 자기들이 오랑캐라고 여겼던 금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중국 사람들이 여기서 송나라, 북송해라 그러죠. 송나라의 황제 휘종이 잡힙니다. 정확하게 잡혀갖고 끌려가요. 자기네들 중국의 한족의 왕이, 황제가 잡혀서 끌려가요. 그걸 뭐라 그래요? 황제가 잡혀서 끌려가면서 북송이 망하죠. 송나라가 남쪽으로 도망가요. 남송이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황제가 2명, 아빠 황제, 아들 황제가 줄줄이 잡혀서 금나라로 끌려가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정강의 변이라 그래요. 중국 사람들이 역사상 가장 수치스럽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요 정강의 변입니다. 정강의 변. 정강이라는 데서 얘들이 개기다가 금나라가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지. 확 쳐들어와서 금나라한테, 자기애들이 오랑캐라고 여겼던 애들한테 황제가 끌려가면서 정강의 변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생각납니까? 그쵸? 야 저랑 코드가 맞는 분 있네. 자, 정강의 변 그리면 죄송합니다. 보신 형님들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그 정강입니다. 정강. 이거 사조용전에 우리 구척이 형님이 이름 지을 때 이게 정강이잖아요. 정강의 변을 잊지 말아야 해서 이름을 이렇게 줬죠. 이 영웅문에 나오죠. 죄송합니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게 있는데, 자, 금나라가 쳐들어와서 위가 정강의 변으로 황제가 끌려가면서 사실상 여기가 다 금나라 차지가 되고 남송으로 찍 찌그러지는데, 이때 남송을 지키던 위대한 장군이 있었어요. 금나라가 계속 쳐들어오는데 이거를 끝까지 못 먹었던 이유가 이 장군이 금나라를 해서 계속 지키거든. 중국 역사의 최고의 명장을 꼽아라 그러면은 세 손가락 안에는 항상 들어가는 어떤 호국 영령의 화신이죠. 중국 입장에서, 중국 사람 입장에서 나라를 지킨 충신, 나라를 지킨 장군, 나라를 지킨 뭐 그런 걸 따지면은 악비입니다.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악비라는 장군이 요 남송에서 끝까지 금하고 버텨요. 끝까지 금하고 버텨서 남송이 결국엔 살아남죠. 남송이 살아남고 금이 쳐들어오다가 막히는데, 문제는 이 악비가 저렇게 싸우는데 뒤에서 악비를 모함하는 사람이 생기죠. 악비를 모함하고 금나라하고 화평을 맺어야 된다라는 사람이 생깁니다. 진해라는 인물이 생기죠. 그래서 뒤에서 악비를 모함하고 이거를 화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악비가 사형을 당하죠. 악비가 사형을 당하는데 그때 악비 나이가 39세였습니다. 악비는 되게 유명한 일화가 많아요. 이 악비 어머니가, 악비가 싸움터에 나가니까 나라를 지키기 전엔 돌아오지 마라라고 해서 뭐라고 써줬대더라, 등에다가 정충보국을 쓰는데 국자를 이렇게 쓸 때 점을 하나 안 찍었대. 위에 점을 찍어야 되는데 왜 안 찍었냐, 이제 나라를 다 구하고 네가 집에 돌아오면 점을 찍어야 다, 뭐 이런 믿거나 말거나 썰이 많은 중국인들이 뭐 믿거나 말거나 썰이 많을 정도로 중국인들로서는 굉장히 나라를 지키던 충신인데, 뒤에 있던 진해라는 인물 때문에 목이 날아갑니다. 목이 날아가서 아직도 이 악비 사당이나 악비 형이 묻혀있다는 그런 데 가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 악비 장군을 처형하게 만든 사람들이에요. 요렇게가 아까 진해 부부입니다. 진해 부부. 그 당시에 대신들 딱 이렇게 묶여 있어요. 여기 가보셨어요? 되게 많아요. 여기 한 군데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중국에 가면은 아직도 악비 장군을 처형하게 만든 그 진해죠. 진해 부부, 이런 데가 많아요. 매국노, 우리로 치면은 이완용 이상급의 매국노로 보시면 돼. 가면은 침 뱉고 발차기하고 와이프도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쳤죠. 유명한 데인데 이 악비도 나오죠. 여기 위에 있는 정충보국이라고 하는데, 여기. 자, 그리고 악비 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 기억나십니까? 요거 무목유서라고. 이게 뭘까요? 이건 모르셔도 돼요. 왜냐면은 그 영웅문에 나오는 그 무목유서가 이 악비 장군이 썼다는 가상의 병법서죠. 병법서. 도룡도 안에 이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뭐 도룡도를 가지면 뭐 천하를 호령한다 뭐 이딴 게, 죄송합니다, 유치하긴 하지만 이 도룡도 안에 있는 게 무목유서여서 이걸 가지면은 악비 장군처럼 잘 싸울 수 있다. 그래서 천하를 호령하니까 뭐 따르지 않을 자가 없지만은 뭐 의천거면은 1대1의 지존이 뭐가 들어있다며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죽일 수 있다 뭐 이런 죄송합니다. 거기서 나온 무목유서가 이 악비 장군이야. 사실 그 영웅문 1편 사조 영웅전 자체가, 주제 자체가 이거죠. 거기 곽정형 나오잖아요. 곽정형이 나와서 금나라하고 끝까지 싸우잖아요. 끝까지 싸워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황용 누나와 같이 목숨을 잃는데, 그 일부 전체를 꿰뚫는 주제 자체가 이거죠. 정충복. 자, 근데 지금 와서 딱 보면은 금나라가 쳐들어와서 휘종이 끌려갑니다.
정강의 변으로 끌려가는데 이때 당시에 휘종 옆에 간신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로 치면은 간신이지만 휘종 옆에 금나라가 안 쳐들어올 거다 괜찮아 하고 끝까지 탕진하게 만든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은 이런 인물입니다. 이름만 보세요. 고구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거 실제 인물이야. 이거는 영문이 아니야. 실존하던 인물인데 고구라는 인물이 휘종하고 실제 있다가 금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끌려갑니다. 자, 이게 어디에서 많이 보던 인물이죠? 이때 당시에 얼마나 억울했으면 중국인들이 정강의 변을 당하고 금나라가 쳐들어와서 자기들이 오랑캐에 밀렸던 게 얼마나 억울했으면 김용 아저씨가 아직도 그걸로 정충보복해 소설을 쓰고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때 당시에도 중국 4대 기서라고 불리는 수호전이 뭐예요? 그때 당시에 그 고구 이런 간신이 휘족을 능멸하면서 결국 금나라에 밀렸는데 실제 일어난 사건은 아니지만 108영웅들이 모여서 얘를 치고 휘종을 보유해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금나라를 막아낸다까지는 아니죠. 역사 사실에 벗어나니까 결국에는 한족의 어떤 기상을 살리고 금나라와 막아내는 내용 자체가 수호전이죠. 이게 너무 억울했거든. 금나라한테 한족이 이렇게 밀리는 이게 너무 억울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 수호전은 소설이잖아요. 삼국지나 초안지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한 거지만 저거는 소설이어서 이 고구를 수호전이라는 제가 아주 재밌게 했던 게임이 있거든요. 수호지입니다. 수호지. 요 수호지 게임을 하시다 보면은 얘를 죽이는 게 제일 목표죠. 요런 게임 수호지 1이긴 한데 자. 저 수호지 1은 삼국지 1 때 하고 같이 나왔던 거죠. 삼국지 1이나 삼국지 1 기억나십니까? 형님들을 위해서 잠깐 보여드리면 삼국지 1 아주 재밌게 했던 야 옛날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요 금이 통을 쳤을 때 이때가 정말 중국인들한테 얼마나 이 치욕적으로 밀려났다고 생각되는지 영웅문도 이때 나오고 수호지가 이때 나오면서 그 사실은 없었던 중국의 108영웅들이 휘종을 보필하고 고구를 치고 금나라를 막아낸다는 판타지가 수호지죠. 그러다가 108영웅들이 결국 수호지를 끝까지 읽어보시면은 다 죽죠. 이걸 막다가 마지막 전투에서 하나하나 다 죽어나가잖아요. 다 죽어나가고 외전까지 가면은 결국에는 고구를 죽이는데 뭐 성공한다 뭐 이렇게 내용이 가는 게 수호지입니다. 수호지 내용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